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테일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미리 가져다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차곡차곡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오던 양대 증시가 오늘은 9월 달부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2600선 위로 올라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86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 자동차주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의미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은 참 잘 나왔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 내년에는 훨씬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 시작 전에 또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또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경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신기한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2600이라는 숫자 또 넉 달 만에 보게 됐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연말 또 어떻게 주목을 해야지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산타랠리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차트는 우상향 할 거고 산타랠리와 같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2600선을 탈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안도감을 갖는 반면에 좀 주가는 오르는데 시장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다시 뭐 금리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요.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죠. 자, 근데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다, 파티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나 소비자들은 이제 금리 인하될 거니까 소비를 좀 해야겠네 하면서 소비를 막 시작하다 보면 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이 기껏 물가를 잡아놓은 효과가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뭐 의장들이나 뭐 파월 의장이나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책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 추세는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걱정하시는 건 아무래도 양도세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결국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던질 때 외국인들의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보면 이런 위협을 주거나 혹은 뭐 호재를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뉴스와 반대로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악재가 쏟아져 나와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에 뉴스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내가 매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물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주목해야 될 만한 섹터들은 역시나 반도체나 바이오 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 말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그 흐름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쪽은 저는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하방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상방으로 여전히 이어가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갭 띄우면서 새로운 신고가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내려올 때는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홀딩하시면서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올라갔을 때는 수익권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좀 안심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왔을 때 기회라고 자꾸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번 시장 너무 어렵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전략 여러 가지로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궁무진한 정보 속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또 골라야 될지,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못 가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 걱정들 25분 동안에 최대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 이노시뮬레이션입니다. 16,1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 비중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왔어요. 이노시뮬레이션이 올해 7월에 상장이 됐네요. 오늘 종가 16,17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노시뮬레이션 업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XR 쪽이나 VR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R 같은 경우에는 또 군사의 가상훈련을 하는데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VR 쪽은 지금 외국에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고점이다 저점이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바닥권은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대에서 지금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주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XR 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쨌든 가상현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좀 열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 쪽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쪽이 다시 한번 업황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37% 너무 정확하게 적어주셨는데 이 정도 비중이면 저는 충분히 홀딩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이 종목 강력 홀딩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지현맘님께서 보내주신 JC케미칼입니다. 8,054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3개월 만에 반등이네요.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왔습니다. JC케미칼 오늘 종가 8,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JC케미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약 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상승 추세를 탄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개별 종목 장세 특히나 공매도 이후에 이런 종목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바닥권을 잘 잡고 있다가 느닷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나쁜 자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매물대만 뚫어주게 된다면 전고점인 9,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 매물대 구간만 잘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하시고 목표가 한 9,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C케미칼의 목표가는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빈털터리 제이지님의 종목 대성에너지입니다. 8,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왔고요. 대성에너지 오늘 8,13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대성에너지?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일단 업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한 비용이 대부분 내가 현금으로 내는 것들이 아니라 보통 돈을 빌려서 하는 대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안고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특별한 호재나 이슈가 없는 이상은 저점에서 빌빌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절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안 할 것 같은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했습니다만 제가 정책적인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8,130원이고 매수하신 금액대는 8,500원대인데 목표가는 저는 단기적으로 잡았을 때는 12,000원대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위까지 볼 때는 전고점인 한 14,000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떨어지는 개념이기보다는 이제 호재나 이슈가 하나 터져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집중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사이클이 돌아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두셔야 되겠지만 홀딩하고 잘 모아놓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도 홀딩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목표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겸손님께서 보내주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46,000원에 매수하셨고 2%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왔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오늘 종가가 43,650원에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년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에서 굉장히 소화해주는 과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오히려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발도둥을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업황이 좋고 재무가 좋고 그리고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상에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나오던가 아니면 이 종목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매수를 하는 방법 단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차트상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은 어찌 됐든 지수가 끌어올라가면서 종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에도 위치가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망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묵혀두게 되면 반드시 수익으로 지금 시청자분께 수익을 안겨드릴 종목이니까요. 팔지 마시고 이 종목 또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큰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연상님께서 보내주신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2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정도 됩니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라고 왔습니다. 게임주들이야 워낙에 전망이 참 좋다라는 말들 들려오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좀 반응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좀 오히려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큰 네, 상승세를 그렇죠. 보여준 종목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반응이 없으니까 이 종목을 이제는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10개 정도를 이미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이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게임주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기저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나도 부진했고 그동안의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거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주가 탄력성을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다. 더군다나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게 바로 매수의 타점이고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홀딩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허기용 전문가는 왜 다 괜찮다, 모든 종목이 왜 다 이러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상담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에 위치하고 있고 재료들이 남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8만 원대 사셨다, 9만 원대 사셨다 이러면 제가 잔소리가 굉장히 길어졌겠습니다만 지금 27,800원 정도면 얼마든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오히려 비중만 괜찮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주,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시세 탄력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시세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목표가는 42,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연보성님께서 보내주신 LNF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 같네요.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LNF 종가 19만 6,400원에 마무리를 해줬는데 LNF 참 오랜만에 들려왔어요. 아무래도 내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내려갔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34만 9천 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주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구간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2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크게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탈출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LNF가 미래에 대한 전망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상승을 한 가격대가 지금 매수하신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til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이 LNF였네요. LN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새는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미끄러진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좀 울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상담을 하다가 좀 시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맞으나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저항을 받을지를 좀 예측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1차적인 저항대 부분이 굉장히 두꺼운 부분이 23만 원대예요. 그럼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격대까지 올라온 이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지금 바닥에 기면서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전량 매도하신 이후에 다른 종목 쪽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쪽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지금 LNF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간을 통해서 나도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종목들 올려주시면 이런 내용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리미리 언박싱 종목들 만날 수 있는 찬스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도 청계 기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 살짝 해보고 갈게요. LNF 이야기를 아까 전에 해주시면서 반도체 쪽과 바이오 쪽 조금 시세가 좋아지는 곳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이제 곧 앞두고 있고 2024년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2024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제 2024년에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견인해 주면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거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겠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반도체가 조금 눌려준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점 너무 고점 부근이니까 눌려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될까라고 하면 역시나 주가가 한번 눌려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좀 눌려준다라고 하면 저항선 부근, 지지선 부근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매수의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역시나 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 실적도 좋지 못했고 바이오 업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살아나는 초입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종목, 재료가 살아있고 재무가 좀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면 내가 좀 매수해봐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정말 몸집이 큰 종목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그에 따른 흐름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2024년에는 더욱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보면서 23년의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마무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기법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청계 기법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계 기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네. 혹시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신가요? 호가호이 이제 네. 호랑이 앞에서 네. 좀 폼을 잡는 네. 정확하게 뭐라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네.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닙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호랑이가 여우를 네.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나는 산신령이 여기 왕으로 보낸 사람이다. 왕으로 보낸 동물이다. 날 잡아먹지 말아라. 그 증거로 내가 가는 길에 동물들이 모두 피할 거다. 네가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세를. 그 위세. 네. 그러니까 진짜 동물들이 다 도망갔죠. 자기를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다. 그래서
호랑이의 권세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라는 뜻이 호가호입니다. 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주식시장에도 가장 강한 강자가 있습니다. 그 강자가 바로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을 이용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다 고안해낸 게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사자성어를 준비해 주셨네요. 호가 호의의 뜻을 빌려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외인이나 기관들의 세력을 좀 빌려서 우리도 한번 수익 내보자고요. 이런 의미로 호가 호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개 기법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위세를 함께 떨칠 수 있을지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천개 기법 어떤 기법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력, 이 세력들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주식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의 발자취만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파는 구간에서 내가 사고 혹은 사는 구간에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반대로 하면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 매수할까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전문가나 혹은 주식에 대해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작전주나 세력주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좀 없거나 지식에 대한 깊이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 눈이 아직은 부족하다란 말이죠. 하지만 눈이 없다라고 해서 세력주를 못 찾아내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 대신에 세력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천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세력이 그 타이밍을 노리고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 가거든요.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갑자기 재료나 호재를 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보통 뭐 수익률 30%, 50%, 크게는 100%, 200%까지 상승을 하는데 오늘 그 타점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개 기법의 포착 조건이 있어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 초입 구간에 우린 똑같이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 첫 번째가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횡보를 하다가 상승 추세로 접어든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조건 첫 번째,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초등학생도 제 이야기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얼마든지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무브넥스랑 현대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을 받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파란색 영롱하고 신비스러운 기둥 하나가 뜰 겁니다. 자,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포착하는 건 기술적 분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 하나로 여러분들이 세력주, 작전주들이 물량을 매집했는지 이 신호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매수 타점을 언제 잡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세 번째 계단은 어디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검정색 빨간 선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검정색 빨간 선이 세 번째 계단이고요. 이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 또는 돌파 시도해 줬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둥이 떴죠. 빨간색 계단 터치를 해줬죠. 이때 매수가가 5,000원대예요. 5,000원대에서 9,420원까지 저평가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이
90% 정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은 뭐 5%, 10% 올리지 않아요. 적게는 30%, 많게는 100%, 200%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력주 하나만 잘 잡아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으로 손실 보셨던 금액을 얼마든지 원금 회복해서 계좌 역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문가님, 천계기법으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을 보나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겠죠. 그런 매매법도 없고요. 그런 전문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손익비 비율을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검정색 굵은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검정색 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과감히 손절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전문가님 손실 보면 이거 너무 속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실을 볼 때는 항상 5%에서 10% 작은 비율로 가져가고요. 수익을 볼 때는 50%에서 100% 이상까지도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몇 번 본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워낙 큰 세력주, 작전주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메우고도 남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옆에 있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인 세 번째 계단을 터치해 주게 되면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인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손절을 해준다. 이 규칙만 외우시게 되면 오늘 천계기법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칙 매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을 대입해 봤을 때 1000개 기둥 나와줬죠. 그리고 빨간색 선 터치를 해줬죠. 그리고 검정색 선을 이탈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수한 이후에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만 갖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41,200원까지 거의 40%에서 50%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0개 기법 궁금하신 분들 혹은 내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혹은 신규로 들어갈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1000개 기법을 통해서 한 번씩 검증을 받은 이후에 내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리 원칙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1000개 기법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참 잘 갔죠. 9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2600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좋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마냥 마음이 기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담으려고 했는데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알려주신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원리 원칙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1000개 기법 반드시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1000개 기법 다운받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투자됐던 종목들 중에서 1000개 기둥이 내려왔던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토스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좀 날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해요. 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종목 좀 미리 알아서 좀 그쵸. 미리 사둘 걸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추천드렸던 게 11월 8일이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AI 쪽 관련해서 AI만 보지 말고 보안 쪽을 꼭 유심 있게 봐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지금 뭐 STO 쪽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STO 쪽뿐만 아니라 NFT 그리고 메타버스, P2E 게임 쪽 모두 다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한창 불장이었을 때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똑같이 주식시장에도 나와주면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재료나 업황들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솔루션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STO, P2E, NFT,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들의
엮여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 퍼블리카가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전자인증이 지분을 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어떤 뉴스나 재료를 엮어서라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월 8일 날 추천드렸으니까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그쵸. 3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런 뉴스나 이슈가 나온 이후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파악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이런 뉴스에 팔아내는 습관을 항상 기르셔야지 여러분들이 계좌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매매 습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언제 추천하고 또 어디까지 수익이 나와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까지에 대한 설명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네.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7,450원 부근에서 쭉쭉쭉쭉 하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바닥 3,6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잘 잡아주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00개 기둥이 2개가 나와줬다란 말이죠. 자, 2개가 나와줬다라는 건 1000개 기둥 하나보다는 2개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매집 밀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의 매집 흔적은 그 전에 여러 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뜨기 이전에 긴 윗골이 달린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린 캔들이 보이실 건데 이게 세력들이 매집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1000개 기둥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이 매집했다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고 저점 높여주면서 오늘 재료 터져주고 마침내 매물대 구간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매물대 두꺼운 부분이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물대 두꺼운 부분은 바로 뚫어졌고 그쵸. 오늘 종가 마감한 부분이 두 번째 두꺼운 이 매물대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지금 RSI 과매도 구간까지 나와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눌렸다 다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 전략 짜드리도록 할 거고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눌림목 구간에 좀 괜찮은 타점은 한 4,500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으로 예시로 갖고 오신 종목이기도 한데 리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1월에 언박싱을 했었던 종목이었어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서 한번 봐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토스로 이렇게 묶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인트였는데 뉴스를 갖고 오면서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종가가 4,000원대였는데 하루 만에 5,000원까지 딱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종목이었는데 살짝 저는 궁금한 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차트를 보여주셨을 때 매물대 2개를 한꺼번에 시원하게 넘겼단 말이에요. 어제까지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루 만에 보여줬는데 얼마나 더 갈지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우선 매물대 구간을 뚫어줬다라는 의미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공을 던졌는데 벽을 맞고 이렇게 튕겨 내려가잖아요. 네. 이 공이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강한 힘으로 그쵸. 던져야지 천장이 뚫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매물대를 뚫은 이유 같은 경우엔 강한 거래량이 실렸다. 이 거래량은 세력들의 밥이다. 힘이 있어야지 이 벽을 뚫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매물대 두꺼운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란 말이에요. 매물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매물대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고점 부근인 오늘 5,26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고요. 네. 52주 신고가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저는 한 6,000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지금부터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유리한 싸움만 하셔야겠죠. 유리한 싸움을 한다라는 건 내가 매수 타점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욕심 내지 마시고요.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보여주듯이 큰 힘을 갖고 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 6,000원까지도 바라보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종목들 좀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 그 링크를 타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언박싱 종목들도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뷰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밥켓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종목도 역시나 11월 달에 추천을 받은 종목이었고요. 목표가가 58,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59,000원까지 오른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17.68%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살짝 목표가를 올라간 종목입니다. 앞으로 좀 얼마나 보실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두산밥켓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리뷰 전략 짜주실게요.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건설기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을 한다라는 건 또 부동산이랑 또 밀접하게 연관이 그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금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건설기계 전문 업체,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잘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하면서 맞아요.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 회장은 물가가 다시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너네 지금 파티 열지 마. 야, 지금 위험할 수 있어. 너네 소비 막 하지 마. 그래서 물가 다시 올리지 마.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을 100% 네.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좀 선제적으로 걸러낼 정보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눈을 기르는 그 시야는요. 이제까지 차트 그 주식의 역사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위협적인 발언을 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고 하면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지금 목표가를 아직 달성은 해주지 못했습니다만 목표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00원대에서 37,4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하락한 이후에 자, RSI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1000개 기동 세력들이 매집했다라는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차트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홀딩해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목표가 1차적으로 제안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매물대 구간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매물대 과정만 소화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고점인 67,000원까지도 탈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혹시나 눌려졌을 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이런 의미들은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지금 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주식은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더 저평가돼 있고 이제 1000개 기둥이 떠서
이제 막 상승할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산마켓 한 종목만 보고 허기용 전문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항상 여유를 두고 눌림목 구간 잘 캐치하셔서 수익을 보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두산마켓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건설 섹터를 살펴보면 된다. 그중에서 두산마켓 살펴봤는데요. 오늘 목표가를 소폭 윗도는 좀 위력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나은 주가를 기대를 해보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CS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이 67,000원이 나온 종목이에요. 목표가보다 한 단계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6만 원대를 좀 넘어서는 위력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종목이더라고요. 풍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더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차트상으로 지금 어떤 위치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서러움을 받았던 추천 당시에 무슨 지금 친환경 관련주냐 하면서 그쵸. 굉장히 많이 서러움을 받았던 종목인데 결국 천기기법은 해냅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관련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금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는 게 친환경 섹터, 에너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CS윈드, IRA 법안의 또 수혜주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환경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상승 추세를 저는 이 CS윈드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태양광, 풍력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다만 그동안에 좀 이걸 문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지금 상승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50년 중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상승하는 이 타점을 가져가시고 나는 수익을 본다, 수익만 보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차트상으로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천개기둥 2개 나와졌고요.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33%까지 상승을 했고 매물대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해줬기 때문에 상방으로 굉장히 열려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매물대가 두꺼운 부근이 거의 8만 원대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가져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윈드 2차 목표가는 저는 8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풍력 관련된 종목,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CS윈드 2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확 올려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꾸준히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차바이오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소폭 밑도는 종목이네요. 어제가 고가였죠. 19,920원까지 올라가고 나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어제 고가 부근까지 오늘 다시 한번 터치가 나왔습니다. 살짝 밑돌긴 하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첫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라는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가 좀 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들을 채취한 다음에 미국에 보내서 다시 약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 치료제를 하나 사는데 너무 가격대가 부담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차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출도 올해 사상 첫 1조 돌파가 전망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북미
생명공학 기업과 바이러스, 세포주, 라이센스 계약 이런 재료들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0개의 기법, 기둥으로 포착된 게 11월 8일 날 추천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5%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 바이오텍도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 바이오텍까지 오늘 마지막 리뷰 종목 살펴봤고요. 언박싱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KNN이에요.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인맥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잦은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오늘 시장 참 많이 좋았잖아요.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이 종목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KNN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본업보다는 역시나 인맥 쪽으로 많이 변동성이 큰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 하면 보통 정책주 그리고 인맥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인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들어가지 마셔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0개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은 좀 다를 수가 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오늘 1000개 기둥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을 이미 캔들이 터치해줬죠. 하지만 1000개 기법의 핵심이 뭡니까? 항상 손절가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손익 비율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계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원 부근까지 잡아 놓으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길게 보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한번 1000개 기법을 통해서 잡아갈 수 있다.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1000개 기법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치고 가는 종목입니다. KNN 살펴보면서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날씨 보고 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의 날씨만큼은 너무나 온화해서 오늘 그래도 마음만큼은 따스하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이 기분 좋은 훈풍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